네, 김혁수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이 사건이 테러 여부인지 판단이 아주 중요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테러센터 관계자들이 현장에 갔지요. 대테러센터 관계자는 안 갔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가셨어요? 관련된 어떤 분들이? 국정원 그러니까 합동조사는 국정원이 주도 기관이고 그래서 국정원이 갔는데 국정원, 경찰, 요원 이렇게 편성된 인원들이 갔습니다. 그 의원들이 갔는데 간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갔을 때 현장이 청소된 후였다고 알고 계시지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세요? 네, 그 사안은 제가 확인을 아직 안 했습니다. 우철문 증인? 네, 저도 법관 생활을 20년 넘게 하고 수많은 형사 재판을 했습니다. 네네, 이런 사안에서는 현장 검증을 추가로 할 수도 있고요. 네네, 그 다음에 그 사건 현장이나 수많은 증거들은 그 수사기관의 관점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네네, 피해자의 관점에서도 봐야 되고 네네. 또 피의자의 관점에서도 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사건에서 현장 보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부산 증인께서 주재 대책회의를 실시하는 그 무렵에 경찰서장의 판단으로 현장을 청소한다. 이 부분이 납득을 잘 국민들께도 못하시고 명색이 20년 동안 법관이던 저도 이해를 못합니다. 왜? 형사재판에서 현장 훼손으로 논란이 된 사건이 거의 없어요. 너무나 당연히 현장을 보존을 하고 잘 관리를 해놔야지 수사기관뿐만이 아니라 피의자나 피해자 그리고 언론이나 국민들께서 충분히 사건 내용을 아는 것이 실제 판단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사건 현장의 물청소를 그 어수선한 시기에 했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 관련한 증거를 경찰이 독점을 하고 그런데 문제는 독점한 이후에 또 공개는 또 안 합니다. 오로지 사건의 해석이나 진실을 경찰과 그리고 경찰의 그 부분을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 만들어 가려는 게 아니냐라는 국민적 의혹이 있어서 이 자리가 생겨난 겁니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한 번 더 규정을 보여드릴게요. 규정 PPT 띄워보시죠. 경찰청 범죄수사 규칙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현장 보존의 범위를 정하여 발견하여 노력해야 된다. 출입 금지 표시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 함부로 출입하는 자가 없도록 해야 된다. 범행 당시 상황 그대로 보존해야 된다. 변형 또는 멸실할 우려가 있으면 노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피의자가 현장에 혹시 그 전에 와서 범행을 계획하고 사전에 준비를 했는지 등등이 확인할 게 참 많아요. 그리고 현장에서 피를 얼마나 흘렸고 조치를 얼마나 취했는지도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왜? 대테러 센터에서 발표한 경상이라든지 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 판단을 좀 받아봐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물청소를 했다. 이 부분이 납득이 안 가서 계속 문제를 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제가 설명 자,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증인, 예, 물청소 하기 전에 네. 물청소를 하겠다라고 보고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물청소하고 사후에 보고를 나서 받았습니다. 물청소하고 나서 물청소했다라고 보고 받았습니까? 그 이후에 그런 사실이 있다고 보고를 언제 받았습니다.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우리 담당 수사부서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강서 경찰서장인가요? 청장한테 증인한테 보고 안 했습니까? 그런 판단을 함에 있어서 우리 그 청해 담당 수사진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몇 시에 받았습니까? 11시 10분에 그거는 대책회의를 정확하게 기억이 안 하셨는데요. 납니다. 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그날 보고를 받은 건 그날? 아닙니다. 그날 그날? 보고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범행 현장을 훼손하는 걸 넘어서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는 겁니다. 이 중요한 것들을 의원님, 제가 아까 물청소를 설명드렸다시피 하는 게 합리적입니까? 의원님이 이 지금 보여주시는 범죄 수사 규칙은 네. 범인 검거 및 증거물 확보를 위한 규정입니다. 이미 범인이 검거가 됐고 증거물이 충분히 확보됐다고 현장에서 서장이야 그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이 판단을 한 겁니다. 이 중요한 사건을 굳이 그런 판단을 할 필요가 있었느냐 여쭤봅니다. 당연히 그냥 옆에서 경찰관들이 자, 판단을 해야 되는 사건입니다. 펜스를 치고 덮개를 가리고 그거는 범인이 검거되지 않고 증거물 확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이미 범인이 검거가 되었고 그리고 증거물 충분히 확보가 되었고 그 현장에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방송사, 당직자, 고야- 지지자 자, 다 있었고 그 말씀은 영상 들었고요. 촬영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네, 그거는 전적으로 수사기관의 관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관련해서
이후의 절차에서도 투명하게 현장이 공개가 되고 피의자나 피해자들이 충분히 주장할 수 있게 현장을 보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0여 분 만에, 즉 그 무렵은 헬기가 와서 피해자를 이송하고 이 급박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판단할 이유도 없었다. 물론 공중이 이용하는 장소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럴 때는 가림막을 해서 보존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판단이 당시에 문제가 있었다고 경찰서장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상황을 제가 보고를 받아 보니까 네. 현장 보존을 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냥 가려고 그랬더니 이제 증거물 다 채취하고 이제 혈흔이 바닥에 부러져 있는 게 그대로 이제 방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사람들이 막 밟고 다닐 수도 있고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알고 우리가 펜스를 치고 보존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 있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저희들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제를 현장 보존을 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 이후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그러니까 그런 중요한 사건에서 그런 판단이 적절했습니까? 저는 그 형사소송법적으로도 현장에서 적절합니까? 적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의자나 피해자의 관점 생각해 보세요. 피의자가 범행 현장에 관하여 본인이 재판에서 주장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예. 피해자 입장에서 경찰에서 판단하고 내놓은 증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봉쇄된 겁니다, 지금. 의원님. 왜? 경찰의 일방적인 판단, 경찰의 관점으로만 현장을 훼손했기 때문에 피해자와 피의자의 관점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삼는 거 아닙니까?